이 낙상홍이라고 하는 이 나무의 이름을 보면은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낙상홍이라고 쓰는데 요 낙자는 떨어진다는 뜻을 가진 떨어질 낙자. 요거는 서리상자입니다. 서리상자고 요 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빨간색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낙상홍이라고 하는 세 글자를 풀이를 해본다고 하면은 이 낙상홍의 나뭇가지에 달려있던 잎들이 모두 떨어진다. 떨어진 후에 서리가 내리게 되면은 그 열매의 붉은 색깔이 점점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변하는 나무가 바로 낙상홍이기 때문에 이러한 낙상홍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낙상홍은 봄부터 가을까지, 봄부터 요 가을이 될 때까지는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별로 사람의 눈길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가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이렇게 모두 떨어져 버리고 모두 떨어진 후에 서리도 내리고 눈도 내려서 요 빨간 열매 위에 소복이 쌓여 있는 겨울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게 된다는 그러한 뜻으로 이름이 낙상홍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11월에 빨간색으로 익는 열매가 낙엽이 진 앙상한 나뭇가지에 매달려 꽃이 핀 것처럼 화사하게 보이게 되는데 이 열매는 겨울까지도 남아 있어서 흰 눈이 소복이 쌓여 있기라도 하면은 그 아름다움이 더욱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낙상홍은 꽃꽂이의 소재로도 훌륭하며 겨울철에 배고픈 새들의 먹이로도 식량으로도 좋은 나무가 바로 낙상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감탕나무가의 낙상홍하고 대패찜나무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낙상홍하고 대패찜나무는 꽃의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크기도 거의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그리고 잎의 모양도 거의 비슷하면서 또 열매 모양까지 빨갛게 익는 모습까지도 아주 너무 비슷해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이 낙상홍하고 대패찜나무이기 때문에 오늘은 두 나무의 사진을 꺼내서 두 나무의 서로 다른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낙상홍하고 대패찜나무는 잎의 모양이 우선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거의 똑같습니다. 잎의 모양도 거의 똑같고 꽃의 모양도 또 거의 똑같고 크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크기도 거의 비슷한데다가 열매가 익는 것도 보면 빨간색으로 익어서 두 나무는 열매의 크기도 비슷하고 열매의 색깔도 비슷해서 두 나무는 많이 헷갈리는 것이 바로 대패찜나무와 낙상홍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낙상홍의 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낙상홍의 꽃은 암수가 딴 그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꽃이 피는 나무가 따로 있고 이렇게 암꽃이 피는 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나무가 따로 있고 암나무가 따로 있는데 6월달이 되면은 수꽃은 이런 모양으로 피고 암꽃은 이런 모양으로 피게 되는데 이 꽃의 크기가 지름이 3mm에서 4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꽃 하나의 크기가 3mm에서 4mm 정도 되는 것이 낙상홍인데, 그런데 이 대패찜나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계절인
6월 달에 요 꽃이 피는데 요 꽃도 마찬가지로 암나무와 수나무가 딴 그루입니다. 그래서 암수가 딴 그루라는 것도 똑같고 6월 달에 꽃이 핀다는 것도 똑같고 꽃의 크기도 똑같습니다. 꽃의 지름도 지름이 4mm인 것이 대패집 나무인데 낙상홍도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3에서 4mm로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두 나무는 거의 구별을 못하는데 다만 요 꽃이 피어 있을 때 보면은 꽃의 색깔이 서로 다르죠. 꽃의 색깔이 이렇게 달라서 요 꽃의 색깔이 연한 분홍색으로 촌색시에 시골색시에 볼의 색깔처럼 발그스름한 연한 분홍색이면은 낙상홍인데 거기에 비해서 대패집 나무는 황록색의 꽃이 핍니다. 초록색이 많이 들어간 이러한 노란색이 약간 들어가고 초록색이 많이 들어간 황록색으로 꽃이 핀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요거 대패집 나무인데 대패집 나무의 꽃은 보면은 요 꽃잎의 길이와 수술대의 길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술대와 꽃잎이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수술대가 더 길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술대가 길면은 대패집 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낙상홍은 수술대의 길이가 짧아서 수술대의 길이가 요게 짧아서 꽃잎의 길이보다 수술대의 길이가 더 짧다고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짧으면은 낙상홍, 수술대의 길이가 짧으면 낙상홍이고 수술대의 길이가 길면은 대패집 나무다. 그렇게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암꽃을 보면 두 나무 모두 낙상홍이나 대패집 나무나 암꽃은 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특이하게 생겼는데 꽃잎을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꽃잎이 4개가 있고 요 속에는 요 초록색 부분이 요게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고 요 위에가 암술머리가 보이죠. 이렇게 암술머리가 있는데 암술대는 너무 짧아서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암술머리가 이렇게 뭉뚝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암술과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는데 그럼 여기는 수술이 없습니까? 요거 수술입니다. 요 숟가락처럼 생긴 거 요거가 바로 수술인데 숟가락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술이 이렇게 보이는데 수술대도 이렇게 하얀색이고 수술대 위에 달려있는 꽃밥도 하얀색인데 요 꽃밥은 꽃가루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가루가 들어있지 않는 이러한 수술대를 우리들은 보통 가짜 수술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가웅예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헛수술이라고 합니다. 헛거다, 수술이 헛거다 해서 제 기능을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헛수술, 가웅예, 가짜 수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게 낙상홍의 암꽃이죠. 낙상홍의 암꽃에는 헛수술을 가지고 있는데 대패집 나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패집 나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쑥꽃이 여기 있고 암꽃이 있는데 암꽃을 보면은 암꽃에는 수술대가 있는데 수술대 끝에 있는 꽃밥의 색깔이 이렇게 노란색이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또 노란색이 아니고 하얀색으로서 꽃밥이 꽃가루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꽃가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수술은 수술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술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한자로 이러한 수술을 가웅예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헛수술이라고 합니다. 헛수술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짜 수술이라고 합니다. 제 기능을 못하니까 수술로서의 기능이 없으니까 가짜 수술이죠. 이러한 가짜 수술, 헛수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패집 나무나 낙상홍이나 둘 다 똑같이 헛수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에서는
꽃의 색깔이 연한 분홍색이면은 낙상홍이고 흰색이거나 아니면 황록색의 꽃을 피면은 대패집나무다. 그리고 수술대의 길이가 좀 길면은 대패집나무고 수술대의 길이가 짧으면은 낙상홍이다. 이렇게 꽃에서는 일단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 자라서 꽃이 지고 자라게 되면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익게 되죠. 빨간색으로 10월 달에 빨간색으로 익게 되는데, 요 열매는 요 열매 속에는 이러한 씨앗이 한 4개에서 6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하나에 4개, 6개 정도의 씨앗이 들어 있는데, 이러한 씨앗은 딱딱하고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한자로 핵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굳은 씨 열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굳은 씨 열매의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 낙상홍인데, 마찬가지로 대패집나무도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열매가 붉은색으로 익게 되면서 이 열매도 마찬가지로 핵과이면서 굳은 씨 열매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열매의 지름이 6에서 7mm 정도 되는 것이 대패집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낙상홍은 6에서 7mm보다가도 약간 작은 5mm. 그러니까 열매의 크기도 사실 육안으로는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생겨서 낙상홍이나 대패집나무나 열매로서는 사실 거의 구별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잎의 모습을 보면, 이 대패집나무의 잎을 보면은 잎의 모습이 이렇게 달걀꿀로 생겼죠. 넓은 달걀꿀로 생겼는데 이 잎의 길이가 최고 8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최고 8cm 정도 되는 것이 대패집나무인데, 낙상홍도 마찬가지로 잎의 길이가 최고 8cm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요 낙상홍은 잎이 길게 둥글다 해서 길게 둥글다고 길둥근꼴, 우리말로는 한자로는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낙상홍인데, 거기에 비해서 대패집나무는 달걀꿀, 난형이라고 하는 달걀꿀의 형태를 하고 있다 하는 차이점은 있지만은 잎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눈으로 쉽게 구별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요 잎의 뒷면을 보면 두 나무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 대패집나무인데, 대패집나무의 잎의 뒷면에는 이렇게 털이 있었지만은 요 털이 다 떨어져 버리고 요 맥 위에 여기 이렇게가 중심맥이 있고, 중심맥에서 이렇게 견맥이 갈라지는데, 중심맥 위에하고 견맥의 위에는 이렇게 짧은 털들이 끝까지 남아있게 된다. 끝까지 남아있는데 이 털의 양이 많지 않고 조금만 남아있는 것이 대패집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낙상홍은 잎의 양면에 털이 끝까지 남아있는데, 요 보면 잎의 표면에도 짧은 털이 많이 있고, 잎의 뒷면에도 짧은 털이 많이 있는데, 여기 중심맥과 견맥 위에도 털이 있고, 맥과 맥 사이에 여기에도 털이 많이 있다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털이 많이 있으면은 낙상홍이고, 또 털이 거의 없으면은 거의 없고 약간만 맥 위에 남으면 대패집나무다. 이렇게 구별을 하기 때문에 잎의 모양으로도 사실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패집나무와 낙상홍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요 키에 있죠. 키에 있어서, 키를 보면 두 나무는 분명하게 쉽게 구별이 됩니다. 요 대패집나무라고 하는 요 나무는 여기 키를 보면은 높이가 10m에서 13m까지 자라는 키가 큰 나무죠. 그래서 큰 키 나무, 교목이라고 하는 키가 큰 13m까지 자란다고 하는 것이 대패집나무인데, 반해서 낙상홍은 키가 거기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아서 높이가 1에서 3m까지밖에 자라지 못한다. 최고 3m까지밖에 자라지 못하면서 땅에서 많은 줄기가 올라와서 관목의 형태를 취한다. 관목, 우리말로는 똘기나무의 형태를 취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두 나무는 키를 가지고 3m밖에 자라지 못하면은 낙상홍이고 13m까지 자라게 되면은 큰 키나무로 자라면은 대패집 나무다. 그렇게 구별을 하고, 요 대패집 나무는 어린 가지를 보면 어린 가지에 털이 없어서 이렇게 매끈합니다. 이렇게 매끈해서 털이 하나도 없다 하면은 이게 대패집 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낙상홍은 어린 가지에 털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가지에 털이 많이 있고 잎의 앞뒷면에도 털이 많은 이러한 나무는 낙상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패집 나무에는 또 하나의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났을 때 나무 가지의 끝에 보면 이렇게 번데기 같은 게 보이죠. 이 번데기 같은 것을 우리들은 짧은 마디 가지라고 합니다. 마디가 여러 개가 있다. 요거 확대를 해보면 마디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마디 이렇게 마디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짧은 마디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이것을 우리들은 짧은 마디 가지라고 하고, 한자로는 단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단지는 요 대패집 나무에도 있지만은 은행나무에서도 보면 겨울에 이러한 단지라고 하는 짧은 마디가지를 은행나무에서도 볼 수 있고 요 대패집 나무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짧은 마디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대패집 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낙상홍은 그러한 겨울철에 단지 짧은 마디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특징이 있어서 두 나무는 겨울철에는 짧은 마디 가지를 가지고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낙상홍의 열매는 새들의 눈에 잘 띄는 새들이 좋아하는 빨간색이죠. 눈에 잘 띄는 빨간색이면서 또 새가 한 입에 삼켜 먹기 좋을 만큼 크기가 새들의 입속에 쏙 들어갈 만한 크기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기 때문에 새들이 즐겨 찾게 되는 나무가 바로 이 낙상홍의 열매입니다. 이 낙상홍은 암나무하고 수나무가 함께 있어야지 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낙상홍의 주옥 같은 열매가 앙상한 가지에 가지런히 매달려서 깊어가는 추운 겨울에 붉은 열정을 쏟아내는 듯하게 매달려 있는 모습은 찬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에 충분한 나무가 바로 이 낙상홍입니다. 겨울이 되면 이 낙상홍 주변에는 많은 새들이 모여들어서 새들의 지저귀이 끊이지 않게 되므로 얼어붙은 겨울 정원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나무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낙상홍입니다. 이 낙상홍은 건조하지 않은 땅에서는 어디서나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낙상홍은 추위에도 강하면서 맹화력이 아주 강하고 바닷가에서도 잘 자라고 도심지에서도 생장력이 좋은 나무입니다. 이 낙상홍의 번식 방법은 열매살을 제거한 씨앗만 골라서 요 씨앗이죠. 여기에서 열매살을 다 제거를 하고 속에 들어있는 씨앗만 골라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을 하게 되면 싹이 잘 튼다고 합니다. 좋은 품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나무를 씨앗으로 번식을 하지 않고 접붙이기를 하거나 아니면 꺾꽂이를 하거나 삽목을 해서 또는 포기 나누기 방식으로 번식을 하면 좋은 품종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한 나무에 암나무하고
여기에다가 암나무하고 수나무의 나뭇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접붙이기를 함으로써 한결 쉽게 열매를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낙상홍은 열매가 아름다운 나무이기 때문에 요즘 분재하시는 분들이 이 낙상홍을 화분에 심어서 분재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낙상홍의 분재를 할 때는 추운 겨울이 되어도 실외에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상홍은 추운 곳을 좋아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실내에다 두지 말고 실외에다 그대로 추위 속에 노출시켜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낙상홍은 수나무하고 암나무를 아주 가까이 두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데, 특히 보면은 이 암나무하고 수나무의 꽃이 동시에 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어야만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상홍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햇빛이 필요하지만은 여름철에는 강렬한 열과 햇빛으로부터 보호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상홍의 열매는 다른 열매와는 달리 한겨울에도 얼지 않습니다. 한겨울에도 얼지 않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이 열매를 윈터베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윈터베리는 겨울철의 열매라고 하는 윈터베리는 새들이 좋아하는 겨울 양식이 되어주게 됩니다. 낙상홍의 열매가 빨갛게 변하기 시작하면 새들이 찾아와서 모두 다 따먹어버리게 때문에 겨울에 아름다운 요 낙상홍의 열매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새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물 같은 곳으로 막아서 새들의 접근을 막아주어야지만 열매를 감상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